자, 다음은 6위로 갑니다. 6위.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gulf. 6위는 쉰들러 리스트. 네, 쉰들러 리스트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리암 니슨이 지금은 액션 배우가 된 리암 니슨이 네, 오스카 쉰들러로 나왔고요. 벤 킹슬리가 그 이자크 스턴이라고 그 쉰들러가 이제 고용한 그렇죠. 유태인 그 회계사죠. 실제 사장이지. 네, 실제 사장이고. 네. 그리고 라이프 파인즈가 그 아몬 괴트라고 그 독일 장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 94년도에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뭐 감독상 작품상 다 휩쓸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존 윌리엄스가 아카데미 음악상 탔더라고요. 이 음악으로. 예. 존 윌리엄스 유명한 테마 음악 있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거기에도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들었던 그 씬이 뭐냐면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그 벤 킹슬리에 앉혀놓고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지금 살려야 될. 그치. 예. 생명물을 만드는 거지.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예,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 돈을 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사는 거야. 지금 자기 돈으로. 독일 장교들 그래서 예. 빼오는 거지. 자기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리스트를 만든 게 1100명이야. 자기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영화에서는 그런 데는 뭐 나중에 역사적 평가는 좀 다른 뭐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음악이 그 존 윌리엄스의 그 유명한 테마죠. 자, 쉰들러 리스트는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장면 몇 개를 얘기하다 보면 이 눈물샘이 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영화를 그 지금 없어진 시네하우스에서 봤어요. 그 네. 옛날 여자친구랑.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일단 좀 너무 충격적이라서 영화가 일단 흑백이고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스필버그가 다큐처럼 만든 거야. 근데 너무 리얼하게 찍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다 이렇게 다 벗고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게 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흑백이라 더 하지. 다큐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영화의 눈물샘은 뭐냐면 공포에서 나오는 눈물 같아. 이 영화를 다시 보기가 좀 두려운 영화 있죠. 신들러리스트 94년 그때 공포 영화도 아닌데 극장에서 보고 다시 보기가 너무 좀 저어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 그 감정을 다시 겪기가 싫은 거야. 그걸 보면서 느꼈던 공포나 증오 이런 것들을 겪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안 보려다가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그때는 몰랐던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난 그때 왜 다시 봤냐면 그 오스카 신들러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설들이 나왔잖아요. 뭐 내연녀가 사실은 그런 리스트 같은 거 없다. 그냥 노동력 착취한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어떻게 우연히 다시 봤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사람의 생명, 인권 이런 거에 대한 거랑 그 레이시즘, 그 증오심, 그 우리 일본 싫어하고 북한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영국 사람들 아일랜드 서로 싸우고 인도 파키스탄 싸우지. 항상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제일 근처에 있는 이웃이야. 이 영화의 몇 가지 장면인데요. 컬러가 섞인 장면이 딱 2개가 나와요. 뭐냐면 김PD 영화 봤구만. 네, 봤어요. 첫 번째 장면은 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꼬마애가 개토에서 개토가 뭐냐면 이제 유태인들 몰아놓은 곳이잖아요. 출입 못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생활권을 그쪽으로 몰아놓고 개토에서 이제 다들 소개해가지고 수용소로 옮겨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꼬마애가 엄마도 없이 울지도 않고 막 돌아다녀. 근데 그걸 신들러가 언덕에서 보는 거야. 부인이랑 같이. 근데 거기서 부인 아니야? 정부 같은 거야. 나 정부였나? 아니 부인 하여튼 정부였든지. 그래서 보는데 그 꼬마애가 계속 돌아다니는 장면이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돌아다녀. 걔만 옷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계속 돌아다녀.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시 수용소에서 죽인 사람들을 다시 불태우는 장면에서 시체를 파는데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탁 나와. 시체 더미에 있지. 거기서 그 빨간 옷 애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침대 밑에 숨어. 침대 밑에 숨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땅을 파서 딱 끄집어냈는데 수레를 싣고 가는데 빨간 옷만 딱 보여요. 그게 빨간 옷이야. 이게 첫 번째 이제 색깔이 들어간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 되게 웃겨. 촛불에 대놓고 이제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근데 그 촛불만 색깔이 빨개.
그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 개가 이제 색깔이 들어. 촛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이제 다 풀려나서 들판을 막 걷는 장면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컬러를 바뀌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출을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한번 보면서. 그랬더니 요 감독이 원했던 부분이 딱 정확히 이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피를 상징을 하잖아요. 이 피가 결국 희망을 상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코트 빨간색 입은 소녀의 코트가 나중에 발견되고 결국 불에 타 없어지거든요. 결국 희망도 사라졌고 촛불에 대한 그런 빨간색도 형성했는데 그것도 꺼져버리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을 좀 그런 희망이나 이런 것도 그 당시 현실에 있어서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 그런 메타포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여튼 그 장면은 너무 충격적인 거야. 사람들한테 그걸 너무 심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 총으로 쏴서 어떤 뭐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건 되게 희화적으로 권총을 막 쐈는데도 안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빨간 어린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시체로 발견되는 장면은 저건 정말 연출 내지는 각본이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렇죠. 그거 인상적이죠. 빨간에. 근데 그거 나는 뭐 그런 거랑 다 합쳐져가지고 그 폭력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이 몇 명이나 죽은 줄 알아요? 100만? 100만 명? 600만 명. 유태인만. 거의 근데 뭐 멸종이구만. 아니 그 러시아인은 뭐 2천만이 죽었대잖아. 그렇죠. 2차 대전 때 2천만이 죽고 2천만 명. 사실 그래서 저기 전쟁 승리국을 따지면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그렇지. 것도 있지. 러시아가 뭐 승전국이긴 하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정치 군사 이 역사적인 평가고. 근데 그 폭력이 정말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그 링의 그 귀신보다도 난 더 무서웠던 게 이 괴트, 아몬 괴트인가? 이 독일 장교. 그냥 독일 장교인데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 막 죽이죠. 이 사람 죽는 장면도 그렇죠. 죽는데도 목매달아 죽는데도 밑에서 저기 다 책상 걸상을 막 참는데 책상이 안 넘어가가지고 막 별짓 다 하고. 하이 히틀러하고 죽잖아. 이 사람 실존 인물.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가 제일 눈물샘을 자극 많이 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딱 그 장면에서는 안 울 수가 없는 장면이 딱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되게 심파긴 한데 신들러가 마지막에 2차 하나면 10명 더 살릴 수 있고 내가 이 배지 나치 배지 금으로 된 건데 이거 하나면 적어도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막 그렇게 우는 장면에서는 또 울어요. 막 왜 거기서 자꾸 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테마 음악이 나오죠. 그게 그 음악은 음악만 들어도 슬퍼. 맨 마지막 장면이 또 그 무덤을 천천히 완전히 그 무덤 위에서 살짝 흘러가는. 그 마지막 장면은 실제로 그 오스카 쉰들러가 뭐 70년대 죽었나? 뭐 하여튼 그 사람 무덤에 그때 살았던 유태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역을 했던 배우들이 같이 나오지. 그래서 돌을 하나씩 놓고 가고. 돌을 이렇게 얹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에 뭐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잖아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장면은 저기예요. 이렇게 돌 무덤이야. 그러니까 그 비석을 갖다가 길을 만들었어. 근데 그 밑에가 다 비석인 거야. 그거를 마치 저 크레인 같은 걸로 슬슬 긁어주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 무덤이에요. 그게 아마 그때 희생된 그 유태인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다가 뭐 그 만든 그런 상징적인 거가.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사실 거기서 그 음악이 나오는 거죠. 테마 음악이. 신들러스 테마가 찡 하고 나오면 마지막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쭉 볼 수밖에 없는 영화. 김 PD는 어디서 울었어? 그 신들러가 막 이거면 한 사람 더 살린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저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건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못했다. 혹은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이 막 좀 안타까운 그 부분에서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도 솔직히 그래요? 어쩐지 말이 들렸다. 어쩐지 눈물샘을 고갈시키는 영화는 아니에요. 나는 눈물샘이 자극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펑펑 울게 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여자친구가 우리 리스트가 너무 남성적이래. 예, 저는 우리 최 과장은 좀 여성적이라.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먹먹한 기분으로 나왔지. 너 이프 올리 보고 울었지? 이프 올리는 울었죠. 여자라니까 여자. 얼마나 슬퍼. 너 혹시 그 조 블랙의 사랑 보고도 울었냐? 울었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거 보고 그거 좋거나 네. 울면 여성이야.
제가 그 영화 진짜 좋거든요. 그래? 그러는데. 조블랙의 너 사랑. 좋아하냐? 너도 약간 여성. 저는요 주인공 울면 울어요. 그 심파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주인공 울면 제가 우리 최가 형님하고 영화를 같이 봐야 되겠네요. 슬픈 걸 한번. 엉엉 울고 나올 때. 너랑 같이 울고 싶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는 역시 저한테는 신들러 리스트였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아니 참 굉장히 신기한 게 남성적이네. 때가 좀 그런지 몰라도 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신들러 리스트 1100명 중에 마지막 생존자가 2013년도 1월에 죽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올해? 예, 올해 죽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10살에 들어갔다가 13살까지 신들러 리스트 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39년 동안인가 자기 신분을 속였대요. 그걸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가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대박을 치면서 본인이 그때 내가 그 당시 수용소에 있던 소년이다라고 나와갖고 강연 다니고 뭐 이랬더라고요. 아, 하나 더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피아니스트. 그렇죠?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얘기도 거의 그 유태인 얘기도 맞는. 기스리 형은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형이 지금 신들리스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길었는데 형이 끊질 않아. 많이 상했어. 형이 끊질 않아. 계속 얘기가 생겨. 아는 좋은 데만 거 봐. 나오네. 나는.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크라쿠프 그 실제 공장에서 촬영을 했대요. 촬영 자체를. 맞다. 그리고 나온 배우들도 대다수의 무명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배우들 전부 다 그냥 폴리시랑. 폴란드랑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했다고. 굉장히 그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일기려고. 다큐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흑백으로 가기로 한 거고 다들 반대했다잖아. 흑백으로 한다니까. 좀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 거는 저긴가요? 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비슷한 건가? 뭐 그렇긴 한데 넘어갑시다. 자, 신들리스트 6위의 영화까지 본 영화 다 얘기하는 봤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하나 듣고 가면 좋은데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오늘 음악은 아까 그 I Am Sam 그 비틀즈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영화가. 그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이 부른 블랙버드. I am Sam 가운데서 블랙버드. 블랙버드 듣겠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